대왕께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셨구만. 한데 모두들 역모를 저지를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수양은 어떠하더냐? 전학이 없어도 특별히 구하기도 하였고 세상 풍문도 좌삼을 의신해 정적이라 하여 유심히 보았으나 그들 중 가장 기가 약하고 보잘것없었사옵니다. 어리석은 소리.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야, 따라오게. 확인해보면 알게 되겠지. 수양 대군 납시오! 네 눈으로 보기에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화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제도, 조선의 중앙과 지방 행정제도를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조선의 교육과 과거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볼 텐데, 이 중앙정치제도는 오늘날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조선의 기본 정치 구조가 이 의정부와 그리고 육조입니다. 육조. 자, 의정부는 영의정과 그리고 이정, 우의정의 정일품 최고위 관리로 구성되는 국정 총괄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최고위 관리들을 재상 또는 정승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상들은 의정부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육조의 고위 관리를 불러 국가의 중요 정책을 합의해 결정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누구일까요? 이 국왕, 왕이 몫이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죠. 자, 의정부는 우리 역사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합의제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셈인데, 다만 이전의 합의기구를 귀족회의제도라고 성격 지우는 데 비해서 조선에서는 귀족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상합의제도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경연이 국왕의 학문 연마 기능을 넘어서 국정을 토론하는 기구로 성격이 변함에 따라 회의제도의 기능을 수행한 또 하나의 기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거죠. 자, 육조는 이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그래서 2호의 병형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정부 휘하에 의정 밑에 실제 위치해 있으면서 실제 행정기구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 내용은 고려의 육부와 같고요. 자, 육조는 왕의 명령에 따라 소속 관청들을 지휘해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분담했으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각 관서 사이에서
의견차가 생기거나 업무가 누락, 중복되는 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회의에서 6조의 고위 관리들이 출석하거나 혹은 경연에서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은 행정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 제도의 오늘날의 언론기관인 신문, 방송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언론기관인 이 3사는 곧 사안부, 사관원, 이 홍문관 또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정책에 관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자, 사관원을 보면 사관원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워 주었고, 사헌부는 관리의 잘잘못을 감찰하였으며, 홍문관은 왕의 정치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조선시대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 고려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3사는. 자,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의 업무를 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3사의 언론 활동은 고관들은 물론 국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3사의 관리들은 자신들을 청요직, 깨끗하고 중요한 직책이 청요직인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칭하였고 출세를 위한 코스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에서의 낭사와 어사대가 왕권과 귀족권 사이의 권력 조절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이 3사는 정치 권력에 향배하는 관련이 없이 국왕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라도 권력의 독점과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선시대 정치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 권력자인 국왕권에 대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조직의 기본 원리도 고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리고 중세, 고려와 같습니다. 큰 행정조직 아래 일반 고을인 중간 행정조직이 있어 이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말단 행정구역인 촌이 면리제로 조직화된 점이 다르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요. 팔도는 큰 행정조직으로 오늘날의 도와 명칭과 경계가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도에서 남도 북도를 합하고 그리고 제주도를 전라도의 지방고을로 여기면 거의 그대로죠. 자, 도의 지방장관을 관찰사라고 불러 희와 각 고을에 수령들을 감찰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해당 도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함께 맡겼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지방 행정이 이원화해 통일된 체제가 아니었고 오도의 안찰사가 지방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낮은 품기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조선의 큰 행정 조직 이 팔도는 완전한 체제의 실질적인 지방 통솔권을 가진 지방 장관이 임명되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행정조직과는 무관하게 군사제도상 이쪽에 여진족이죠. 여진족과 적경한 이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그리고 일본과 적경한 이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는 육군과 수군 중 필요한 부대를 이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충청도 이쪽이 남도와 이쪽이 북도죠. 북도가 이름에 맞지 않게 동서로 나누어진 것도 조선의 좌도, 우도에서 유래한 것이죠. 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였습니다. 전라 좌도의 수군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이 관할할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자, A, B 중에
자, A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나 정답은 B입니다. 자,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부식이 왜 여진정벌에 반대했을까를 이해하려면 당시 문벌귀족 사이에서의 특권과 보수성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이 김부식이 되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조선은 왕의 나라이고 왕의 상징 방향은 북쪽입니다. 왕이 북쪽에서 내다본다면 좌도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오른쪽이 되겠죠. 이것은 한양보다 북쪽에 위치한 평안도, 함경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아래의 중간 행정구역은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고을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을의 인구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부, 목, 군, 현으로 구분해 부에는 부사, 그리고 목에는 목사, 그리고 군수에는 군수,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감, 현령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틀어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당연히 큰 고을인 부의 부사는 현의 현령보다 훨씬 높은 품계의 관리가 임명되었고 규모가 작은 군현이 중앙행정구역의 대부분이었죠. 자, 수령은 왕을 대리하여서 지방의 행정, 그러니까 사법, 군사권을 장악한 존재로 그 권한이 막강하였습니다. 자, 수령의 임무 중 가장 중시된 것은 조세, 공물을 징수하여 수도로 올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권한이 강해진 수령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도의 이 관찰사에게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겼고 암행어사도 수시로 파견하였습니다. 자, 수령의 휘하에는 지방 행정을 위해 중앙의 육조처럼 고을마다 육방이 조직되어 향리들이 향역으로서 세습하면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려에서는 향리가 지방 행정을 실제로 관장했음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향리 세력을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향리의 격은 고려에 비해서 떨어지고 고려 때 향리에게 지급되었던 토지가 있는데 그것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사극에서 조선시대의 향리들은 수령에게 끝없이 손 비비는 그 아첨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향리의 이상격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자, 고려시대 때 배웠던 그 사신관 제도를 기억하나요? 자, 고려시대에 중앙의 고관을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방 치안 유지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지방 통제 제도였죠. 향리들의 자치를 인정하되 사신관에게 부호장 이하의 향직 임명권을 주어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신관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유양소와 경제소였습니다. 향촌의 자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양소, 향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향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이 경제소였습니다. 자, 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조선의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군은 5위로 궁궐 수비와 한양의 방어를 담당하였고 그리고 지방관은 각 도의 병영과 수영, 그러니까 육군과 수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설치하고 그리고 병마절도소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지휘하게 하였습니다.